박달이 이 여자 하나 때문에 궁궐 전체가 뒤집혔어요. 대왕대비는 다리를 후궁으로 만들어 권력을 되찾으려 하고 좌상은 다리를 제거해서 자기 딸을 세자빈으로 앉히려 합니다. 재운대군은 다리를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제안하고 세자는 목숨을 걸고 다리를 지키겠다고 맹세합니다. 오늘은 이강에는 달이 흐른다 6회에서 폭발한 사랑 고백과 좌상의 음모, 그리고 7회에서 터질 이강의 직진 로맨스와 다리를 향한 치명적인 덕까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6회는 스캔들로 시작했습니다. 세자와 내관이 한 방에서 껴안고 잤다는 소문이 궁궐 전체에 퍼졌죠. 남색 스캔들입니다. 조선시대에 이건 그냥 소문이 아니에요. 세자의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 겁니다. 좌상 김한철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왕을 압박해서 추국장을 열게 만들었고 내관의 정체가 사실 등짐장수 박달이라는 여자라는 것까지 밝혀냈죠. 이제 다리는 궁궐을 속인 죄로 처형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노비 신분으로 처벌받겠다고 나섰어요. 이강의 앞날을 지키기 위해서죠. 이강이 화를 내며 왜 이렇게 바보 같냐고 소리쳤지만 다리는 주저앉아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눈 감고 눈 떠봐서 아는데 지가 어찌 저나 앞날을 꺾겠냐고 했죠. 이 장면에서 다리가 흘린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어요. 이강의 악몽을 매일 밤 함께 꾸면서 그의 트라우마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세자빈 연월이 죽고 장인과 중전까지 잃었던 그 악몽을요. 다리는 이강의 고통을 이해했고 그래서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하지만 이강도 만만치 않았죠. 그는 대왕대비를 찾아가 거래를 제안합니다. 대왕대비가 선왕을 독살하려 했다는 증거를 쥐고 있으니 다리를 구해주면 입을 다물겠다는 거래였어요. 결국 추국장에 나타난 대왕대비는 다리를 패비 연월을 닮아서 자기가 내관으로 들인 거라고 주장하며 다리를 보호합니다. 다리는 처벌을 면하고 궁녀 신분이 되었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위기를 넘긴 두 사람은 잠깐이나마 저작거리 데이트를 즐깁니다. 이강은 다리에게 꽃신을 사줬어요. 다리의 소박한 꿈이 뭔지 아세요? 꽃신 신고 한 곳에 정착해서 사는 겁니다. 맨발로 이 고을 저 고을 떠돌아다니는 부부상 생활이 얼마나 고단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시장에서 한 노인이 이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랑이 각식 꿈 지켜줘야지. 이 말을 들은 이강은 결심합니다. 다리의 꿈을 지켜주겠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꿈을 지키는 게 목숨을 거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좌상은 다리를 제거하기 위해 제조상궁을 움직입니다. 다리를 납치해서 불임약을 먹이라고 지시한 거죠. 죽일 수는 없으니 아이를 못 낳게 만들어서 후궁이 되어도 위협이 안 되게 하겠다는 계산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리의 몸속엔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이강이죠. 제조상궁이 불임약을 강요하자 이강은 무술 실력을 발휘해 궁녀들을 제압합니다. 그런데 제조상궁이 다리가 아끼던 꽃신을 화롯불에 던져버려요. 이강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맨손으로 불 속에 손을 넣어 꽃신을 꺼냈어요. 손에 화상을 입고 온몸이 비틀거리면서도 이강은 꽃신을 품에 안고 동궁전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리를 보자마자 쓰러지면서 이렇게 말하죠. 넌 꽃신 신어. 맨발로 뛰는 건 나일 테니. 이젠 모른 척 못하겠다. 이 장면이 6회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이강이 다리를 향한 마음을 완전히 인정한 순간이었어요. 6회 마지막 나레이션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 마음에는 달이 흐른다.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죠. 하지만 이강의 마음이 단순하게 행복하기만 한 건 아니에요. 이강은 저작거리를 걸으면서 다리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깨달았어요. 자기가 죽은 세자빈 연호를 생각하지 않고 다른 여자를 보며 즐거워하고 있다는 걸요. 그래서 이강은 혼자 중얼거립니다. 내가 다른 여인을 보며 웃었소. 감히 즐거웠소. 염치도 없이. 너무 닮은 탓이라 여기고 나 좀 봐주면 안 될까? 이건 연월에게 하는 말이에요. 용서를 구하는 거죠. 이강은 다리를 사랑하게 된 자신을 자책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 아닌가요? 과거를 완전히 지우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을 안고도 앞으로 나아가려는 용기를 내는 것 말이에요. 이강은 이제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합니다. 연월에 대한 복수와 다리를 향한 사랑.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얽힐지가 앞으로의 핵심 포인트가 될 겁니다. 6회에서 가장 소름 돋았던 장면은 좌상이 지하 감옥에서 짐조를 기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짐조는 뭘까요? 맹독을 가진 괴조입니다. 생김새는 마치 익룡처럼 생겼고 뱀을 먹고 살죠. 이 새의 독은 무색무취라서 독살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계사년의 선왕과 계비 그리고 원자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당시 소문은 재운대군의 어머니인 장정왕후가 원귀가 되어 복수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진실은 좌상이 짐조의 도구로 그들을 죽였던 겁니다. 왜 좌상이 왕실 사람들을 죽였을까요? 권력을 잡기 위해서죠. 선왕이 죽으면 금성군, 지금의 왕 이이가 왕위에 오를 수밖에 없었고 좌상은 이이를 겁박해서 왕위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육회에서 또 하나 중요한 단서가 나왔어요. 좌상의 과거입니다. 젊은 시절 좌상의 얼굴은 지금처럼 흉터가 없었고 그의 곁엔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냐가 중요한데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장정왕후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약 좌상이 장정왕후를 사랑했는데 그녀가 왕비가 되었다면, 그리고 그녀가 사통 누명을 쓰고 사약을 받아 죽었다면 좌상의 복수심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이해가 되죠. 좌상은 사랑하는 여인을 잃고 흑화했고 왕실 전체를 무너뜨리기로 결심했던 겁니다. 이 과거사가 조금씩 드러나면서 좌상이 단순한 악당이 아니라 비극적인 과거를 가진 인물이라는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다리는 이제 두 세력 사이에 낀 인질이 되었습니다. 대왕대비는 다리를 후궁으로 만들어서 원자를 낳게 하려 합니다. 그 원자가 자기 사람이 되면 권력을 되찾을 수 있으니까요. 대왕대비 입장에서 다리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반대로 좌상은 다리가 아이를 낳으면 자기 딸 우이가 세자빈이 되어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다리를 죽이거나 불임으로 만들려는 거죠. 문제는 이 두 세력이 모두 막강하다는 겁니다. 대왕대비는 왕실의 최고 어른이고 좌상은 조선 최고의 권력자예요. 이 둘 사이에서 다리가 살아남으려면 이강의 보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등장한 인물이 허영감입니다. 허영감은 다리가 자신의 딸을 살려준 은혜를 갚으려 합니다. 허영감은 대왕대비도 탐내는 고든 인물이고 다리를 처조카로 받아들여 보호하기로 결심했죠. 그런데 허영감과 좌상이 과거에 아는 사이였다는 게 밝혀졌어요. 좌상이 지금의 권력을 잡을 수 있었던 건 허영감의 도움 덕분이었습니다. 은인인 셈이죠. 하지만 좌상은 그 은인의 연을 끊을 정도로 깊은 원한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앞으로 허영감이 다리를 지키는 과정에서 좌상과 정면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육회에서 가장 안타까운 인물은 김우희입니다. 우희는 재운대군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세자를 죽이려 했고 아버지까지 배신하려 했죠. 하지만 재운대군은 우희를 밀어냅니다. 네가 정말 끔찍하다. 이제 다시는 보지 말자. 재운대군이 왜 이렇게 냉정하게 구는지 아세요? 우희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우희가 자기 곁에 있으면 더 위험해진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재운대군은 좌상에게 복수하려는 사람입니다. 어머니 장정왕후를 죽게 만든 좌상을 용서할 수 없죠. 그런데 그 좌상의 딸인 우희를 사랑하게 됐어요. 이건 말 그대로 모순입니다. 그래서 재운대군은 사랑을 지키기 위해 사랑을 부정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우희한테 잔인하게 선을 긋고 심지어 다리와 혼인하겠다고까지 제안했죠. 우희를 위험에서 멀리 떨어뜨리기 위해서요. 하지만 우희는 그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절망에 빠졌어요. 6회 마지막에 우희가 혼자 앉아서 중얼거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기는 어디에서 길을 얻을 수 있냐고 묻습니다. 우희는 이제 방향을 잃었어요. 사랑도 야망도 모두 무너졌으니까요. 7회에서 우희가 어떤 선택을 할지가 정말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7회의 부제는 숨바꼭질입니다. 이강은 다리를 향한 마음을 인정했지만 자기 곁에 있으면 다리가 다칠 거라는 걸 알기에 애써 거리를 두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 다리가 그걸 가만히 두고 볼 사람인가요? 예고편에서 다리가 이강에게 묻습니다. 저 아찌 좋아해요? 직진 고백 요구입니다. 이강이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7회에서 이강의 공식적인 사랑 고백이 터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편 좌상은 이제 직접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제조상궁이 다리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자 분노한 좌상이 치밀한 덫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고편에서 제조상궁이 보자기에 쌓인 뭔가를 찾아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도 다리에게 누명을 씌울 증거물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번엔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치명적인 덫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강이 6회에서 짐조의 울음소리를 어렴풋이 들었습니다. 지하 감옥을 탈출하면서요. 7회에서 이강은 이 기억을 복수의 단서로 삼아 짐조를 찾기 시작할 겁니다. 박예사년 사건의 진실에 점점 다가가는 거죠. 제작진이 말했습니다. 영혼이 바뀐 상태로 찍은 분량이 전체의 절반이라고요. 그럼 언제 다시 바뀔까요? 조건이 뭘까요? 사회에서 영혼이 바뀔 때를 다시 생각해보면 이강의 손과 다리의 손목에서 피가 났고 그 피가 강물에 섞이면서 홍연히 빛을 냈습니다. 그리고 키스 비슷한 인공호흡이 있었죠. 6회에서 이강이 불 속에서 꽃신을 꺼내면서 손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 상처가 재교체의 단서일 수 있어요. 그리고 월화노인이 말했죠. 이년아가 완전히 붉게 물들려면 홍연으로 맺어진 두 사람이 서로를 알아봐야 한다고요. 지금 이년아는 이강의 사랑 자각으로 붉게 물들기 시작했지만 완전히 붉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붉어지려면 이강이 다리가 연월이라는 걸 알아야 하는 거죠. 아마 7화나 8화쯤 이강이 다리의 정체를 알게 되고 그때 영혼이 다시 바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극한의 순간에 피가 섞이고 감정적 교감이 정점에 달했을 때 말이죠. 드라마 제목이 이강에는 달이 흐른다잖아요. 6회 마지막 나레이션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 마음에는 달이 흐른다. 이강이라는 강물 위로 다리가 흐르기 시작했다는 의미죠. 이강은 과거에 갇혀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연월의 죽음 때문에 웃음을 잃고 복수만 생각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다리가 나타나면서 이강의 마음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웃음을 되찾고 사랑을 느끼고 누군가를 지키고 싶다는 욕망이 생긴 거죠. 7회부터는 본격적인 로맨스와 함께 위험도 커집니다. 좌상의 덫이 다리를 향하고 계사년 사건의 진실도 드러나기 시작할 거예요. 이강과 다리가 서로를 지키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할지, 그리고 우희와 재훈대군의 비극적인 사랑이 어디로 향할지 정말 기대됩니다. 다음 회가 벌써 기다려지네요. 여러분도 기대되시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